타오바오 온라인 IP 컴플레인트 시스템에 대한 장단점을 간단하게 조금만 요약을 해드릴게요. 이 부분은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저희가 타오바오 온라인 IP 컴플레인트 시스템을 계속해서 저희가 쓰고 있지만 이게 갖고 있는 한계점이 과연 뭘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항상 저희는 이 실무를 하면서 느끼는 게 이 시스템은 정말 쉽지가 않다.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매일같이 그거를 접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애로사항이 많이 보이는데 이거 정말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실제로 이제 플랫폼 가입해서 이거 진행하는 입장이 돼버리면 얼마나 어려울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거 쭉 보셨지만 이거 정말 고행길이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보면은 시스템 가입하는 것부터 권리 내는 것부터 이유를 넣으라 그러는데 솔직히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법적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침해 이유를 쓰라 그러는데 그 이유를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게 써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첨부 서류를 잘 하셔라. 그 얘기를 드린 겁니다. 예. 자, 장점을 보시면은 뭐 누구나 다 아실 것 같아요. 민형사적인 어떤 조치에 비해서는 상당히 비용적으로 합리적이죠. 거의 돈이 안 듭니다. 예. 무료예요, 무료. 예. 그리고 보시면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굉장히 빠르죠. 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최악의 경우에는 7, 8개월 이상 갈 수도 있다. 예,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3개월 이내에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거기에 특히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GFT라는 제도에 지정이 되면 한 달 반 만에 끝납니다. 예, GFT 제도가 입증 책임을 판매자한테 넘기는 어떤 장점도 있지만 두 번째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 뭐냐면 모든 절차적 프로세스들이 25%씩 짧아져요. 빨라집니다. 예. 예를 들면은 이의 신청하는 것도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이의 신청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의 신청 안 받습니다. 그것도. 상대방이 일단 입증 못하면 바로 셧다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더 절차가 간편해집니다. 자, 그 부분이 이거거든요. GFT가 되면 상당히 좋아진다. 단점 부분은 지금 쭉 보시면은 아마 대부분 그러니까 공감하실 부분일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 비용이 많이 든다. 그 다음에 현지 전문가들을 핸들링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중국과 관련된 현안 문제 발생하면 제일 어려운 게 한국 대리사무소들이 그 일을 전담 못합니다. 알고 계시죠? 대부분 한국 대리사무소들이 거점, 즉 뭐 중간에 이제 매개 역할을 하면서 현지 대리사무소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컨트롤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인보이스 날라오면 그냥 인보이스 그냥 전달하는 목적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사실은 이게 다단계 구조죠. 예. 눈이 불어나는 어떤 다단계 구조로 지금 형성이 돼 있어요. 그 부분을 조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내용이 좀 짧아요, 사실. 컴플레인트 신청 방법에 의해서 단속이 되지 않는 경우에 침해 유형 단속 방법인데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샘플 구매. 이거는 권리감정서 부분하고도 같이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다 확실하게 이 온라인 타격을 하고 컴플레인트를 제대로 타격을 하고 싶으시면은 직접 보고 내가 확인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넣으시면 돼요. 사실.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판매자에게 일단은 경고장을 발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이거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위챗을 통해서도 그 경고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AIC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국가공사행정 총국 쪽에다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알리바바에서 컴플레인트를 통해서 일단은 상표권의 침해에 대한 문제가 현안이 딱 발생이 됐다는 게 입증이 되면 이쪽에서 별도의 자료 요구 없이 바로 침해 조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연계를 시킬 수가 있어요. 연계.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나중에 이제 실제로 문제 터지시면 어떻게 가냐면은 알리바바 타오바오에서 발생한 문제를 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 셀러에 대한 정보를 역으로 추적을 해서 그 셀러에 대한 오프라인 마켓을 일단은 타격하는 걸 최종 목적으로 갑니다. 그렇게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예.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재발이 방지가 되려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 셀러에 대한 어떤 오프라인 정보까지 같이 찾아가셔야 돼요. 근데 그 부분을 AIC 쪽에서는, 그러니까 국가공사행정 총국에서는 알리바바에서 그런 피해를 당했다라는 어떤 입증만 되면은 프리패스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좀 비용은 다른 문제입니다. 예. 거의 비용 듭니다. 예. 그 다음 이제 뭐 민사, 형사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인 목적은 결론적으로 단속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많이 안 그러는데 초창기 때는 알리바바 타오바오에 그 판매자가 이제 셀러 아이디를 등록하면서 그 주소지를 갖다가 이 온라인 타격을 할 수 없게끔 허위 주소지를 올린 경우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온라인 모니터링 끝나고 나서 실제로 오프라인 타격 들어갔을 때 거의 성과를 못 만들었던 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실제로 연계적으로 오프라인 타격을 하시려면 그것도 좀 감안을 하셔야 돼요. 실제로 그런 어떤 리스크를 조금 감안하셔야 됩니다.